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봄이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짧은 옷만 입을 수는 없더라고요. 밤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선선해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건강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또 몸살 나지 않게 몸조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글 나누면서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좋은 글에서 소개된 글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글에서 5종류의 만남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 둘째, 꽃송이와 같은 만남. 셋째, 건전지와 같은 만남. 넷째, 지우개와 같은 만남. 다섯째,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으로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키웁니다. 인간은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는 그러한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이고요. 불행한 만남은 힘이 있을 때는 막 만나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다가 정작 힘이 없다 느껴질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요. 또는 있는 거 다 이용해 먹고 어느 시점에 가선 이제는 나의 목적을 다 이뤘다는 듯이 내쳐버리는 만남도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 따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 이러한 관계에 큰 일을 겪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자주자주 사람과 만나 대화하다 보니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만남을 해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업자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좋은 글에서 소개된 글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고, 내일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는 어제를 아쉬워하거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찾고 받아들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이 주어지는 것은 새 기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며, 어떻게 하면 하루가 좋아지는지도 자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일인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리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고, 오늘을 생각하면서 약간의 걱정을 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보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후회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회하는 것이 시작될수록 결국에는 후회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들이 되고, 결국 나는 어제 후회할 짓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어제와 같이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을지,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가면서 내일 과연 나는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은 더 좋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의 일은 후회하고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한다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여간 마음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글과 같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 오늘은 좋은 일만 해야지 라는 그 마음가짐만 있다면, 조금 한 스텝 오버한다면 나는 오늘을 사랑하겠다 라는 그 굳은 마음을 먹는다면, 어쩌면 오늘의 하루, 그 주어진 오늘의 시간은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내일은 염려를 덜고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꿈꾸는 다락방 중 이지성님의 글입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온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이 있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들다는 탈무드의 교훈도 있다. 상대를 낮추며 자신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상대를 무시하면 자신도 무시당하게끔 되어 있다. 배려와 존중의 말로 자신의 격을 높여가야 한다.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뚫고 스스로 나오는 것. 당신 속에 숨어있는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르는 하루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가 있다면 칼이 입힌 상처보다 말이 입힌 상처가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굉장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타고 번져가서 많은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깃털은요, 이렇게 바람을 불고 나면은 때로는 손상을 입어서 그 깃털 본연의 모양이 헤쳐질 때가 있습니다. 말도 그렇죠. 깃털처럼 가벼워서 손상을 약간 입다 보면 말이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조금 곡해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사람도 굉장히 무게를 가지고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조금 자신만의 관점으로 듣기보다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마디 더 다시금 확인하고 듣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배려와 존중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올려드리기보다 상대를 무시하고 나를 치켜 세우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한다면 그 이 뒤로는 자연스럽게 나도 배려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설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내 자존심을 깎는 행동 같아서 나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게 더 굉장히 존경받는 태도입니다. 내가 먼저 배려와 존중의 언어로 그 사람을 올려준다면 언젠간 나도 뜻하지 않게 존중받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내 곁에 있어줘 중 전승환님의 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며 인생을 두루뭉술 사는 게 좋더라고요.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발버둥 치며 비참해지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며 비할 데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 좋더라고요. 욕심은 불만을 낳고 부러움은 초라함을 부르니까 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삶보다 적당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복잡한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없는데도 두세 가지 더 알기 위해 집착하는 것보다 남보다 하나 더 안다고 으스대는 것보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라도 더 알았음에 고마워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결국은 그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서로를 다독이고 토닥거리며 무심한 듯 덮어주고
둥글게 둥글게 사는 것이 좋더라고요. 세상 좋아 보이는 삶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내 인생만 부족하다고 탓할 필요 없이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는 게 좋더라고요. 좋은 마음은 좋게 돌아오고 나쁜 마음은 나쁘게 돌아오니 넉넉하고 따뜻하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예쁜 마음 나눠주고 나눠 가지며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인생 각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만 더 각지게 만들고 나조차도 각진 삶 빡빡하게 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둥글둥글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해봤자 나만 초라해지고 어떻게든 이겨먹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가면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을 바라보느니 나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만의 행복 발견하면서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좋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근데 이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현실은 그렇게 못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함께 다독여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마음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금이나마 나를 각지게 만들고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참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삶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라일락, 정연복 시인의 글입니다. 풍성이 무리지어서 서로들 몸을 비비고 있는 보랏빛 꽃도 더없이 아름답지만 말없이 풍기는 은은한 향기, 잠시 코끝에 스치다가는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나는 꽃으로, 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안개 같은 생. 나쁜 마음일랑 먹지 말고 어두운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냥 나같이 밝고 순하게 살다가 좋은 향기 한 줌 남기고 후회 없이 떠나는 게 어떠냐고 내 가슴에 대고 조용조용 속삭이는 라일락. 라일락 꽃말은요, 청순함이라는 꽃말이라고 합니다. 라일락의 꽃말처럼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삭막하고 어둡고 또 나쁜 생각도 또 어두운 생각도 오고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과연 나 자신의 꽃은 어떠한 향기를 풍겨낼까? 나 자신의 꽃은 어떠한 모양으로 필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죠. 밝고 순하게 살다가 좋은 향기 한 줌 남기고 후회 없이 떠나는 게 어때? 라고 라일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하게 묻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고민 많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한 편 한 편씩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러한 생각이 찾아온다면 그러한 생각들 조금이나마 벗어놓고 라일락 꽃과 같이 조금 밝은 모습, 밝은 생각, 또 순수한 마음 그것을 품고 좋은 삶, 아름다운 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라일락도요. 이 향기를 은은하게 풍겨주다가요. 그 향이 어느 정도 이제 날아가게 되면 라일락은 이제 또 시들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저도 라일락처럼 정말 밝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처럼 살아가다가 정말 저로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향기를 잘 전해주고 그 향기가 희미해져 갈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저를 조금씩 조금씩 지워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죽겠다, 날 찾지 말아라 이러한 메시지 이건 아니고요. 어쩌면 자연의 순리죠. 순리. 자연의 순리에 맞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힘을 쫙 전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수디를 안 찾아도 될 정도로 왕수디의 이름을 지어도 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께 올립니다.